네.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오늘 이제 월요일 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새로운 뉴스가 그 통일교에 대한 지금 경찰이 굉장히 뭐 수사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전재수 민주당 의원 부산시 부산 소속. 뭐 저도 부산이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 잘 알죠. 굉장히 의정 활동도 열심히 했고 또 본인 지역구에서 다음 자기 국회의원도 무조건 된다는 거고 국민의힘이 게임이 안 된다. 거기에 국민의힘의 과거 그 지역구 의원이 박민식 의원이라고 검사 출신, 박민식 윤석열이 때 그 보훈부 장관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같은 부산이고 또 서울대 외교학과 나왔는데 그 친구는 뭐 대학 다닐 때부터 제가 참 잘 아는, 그러나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고 굉장히 이해타산에 밝고 딱 국민의힘 스타일인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수준이 낮은 어떤 대의라든가 민주주의 역사 이런 거는 뭐 한 방에 걷어차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떤 그 우리 내란의 진압이라는 큰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 박민식 그 국민의힘 의원 이런 친구들은 역시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그야말로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그냥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저는 뭐 정치적인 그런 부유물 확 쓸어내야 되는 그런 존재 정도라고 봅니다. 뭐 친구지만 제가 뭐 공사는 구분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박민식이보다도 훨씬 또 뭐 친하다면 친하고 또 자주 못 봤다면 못 보는 그 김상환 헌법재판 소장은 또 제가 굉장히 훌륭하다 뭐 여러 가지 또 제 공사를 구분해서 제가 또 지금 역사적 상황에서 그 친구의 그런 역할을 제가 또 국민들께 소상히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훌륭한 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산 그 지역구에서 전재수 의원 해수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내년 6월달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의 뭐 압도적인 1등 후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암초를 만났단 말이야. 이제 지방선거 국면이잖아요, 전부. 근데 오늘 지금 그 탑 뉴스가 이제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이준석이 개혁신당하고 손잡고 이제 통일교, 주로 이제 지금 민주당 쪽 의원들이 돈 먹었다 이런 게 주로 좀 많이 나오니까 국민의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특검하자 합의했다 하니까 오늘 그걸 그렇게 반대하던 민주당에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오케이, 그러면 국민의힘 이런 쪽도 다 조사하는 그런 특검을 하자,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그게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 합의가 최종될지는 좀 이제 지켜보기로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특검은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뭐 최혜병 특검이 미진한 점이 또 상당히 많고, 국민들께서 지금 말하는 국민들은 민주애국 시민입니다. 계속 들께서 굉장히 어떤 걱정이 많기 때문에 2차 종합 특검을 또 하자. 이제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하지만, 근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뭐 내 입맛대로 아이고 뭐 좀 미진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좀 의문은 있어요. 물론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뭐 되겠지만, 할 때 잘해야지. 공부할 때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야지. 지금 뭐 대입 수능 다 끝나고 보니까 성적이 그냥 뭐 어정쩡해. 서울대학은 택도 없고 그냥 중간 정도 어정쩡해. 그러니까 재수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삼수하겠습니다. 막 끝이 없어. 막 오수, 뭐 윤석열이처럼 구수하겠습니다.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타이밍이 오면 그때 그냥 탁 하고 끝내야 되거든. 내란 전담 재판부법 역시도 추석 연휴 전
그때 끝을 냈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막 강력하게 지지를 했는데 그 다수당이고 또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그때 끝을 내야지. 밀어붙여서 온 동네방네 그냥 더 쑤셔놓고 막 온 데 다 시끄러워. 이제 자다가 일어났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설거지하는 또 2차 특검이 글쎄요, 가능할까요? 네. 또 한다 해서 그게 그렇게 실효성 있는 또 엄청나게 유능한 특별검사가 뭐 할 수 있을까?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이 될까? 왜냐? 6월달 지방선거라는 정치적인 특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정치 시즌에는 정치로 해결을 해야지. 예. 뭐 6월달 이후에 또 뭐 사법 절차, 특별검사를 한다 이러면은 뭐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또 전혀 다른 타이밍이 또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예.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뭐 통일교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특검하자 하니까 뭐 그거는 제가 뭐 잘 된 거라고 보고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죠. 다 합의를 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지켜보자.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 그러나 어떤 언론도 어떤 유튜브도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는 거. 그건 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2번이나 지시를 하셨잖아요. 종교단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또 수많은 불법적인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해산시켜야 되고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법제처장이 연구해보라. 그 2번이나 지시했고 조원철 법제처장이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더니 우리는 일본과 달라서 일본에는 그 재작년에 일본 통일교가 해산이 됐다. 근데 일본은 종교에 관한 종교민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고 그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통일교가 굉장히 불법적으로 자꾸 재산을 헌납하라 이런 걸 강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잡아내 가지고 이제 해산 이렇게 완료를 했고 법원에서도 이제 승소를 했다 해산이. 그리고 이제 그런 통일교에 빠진 사람이 아베 전 총리를 또 이렇게 이렇게 테러해가지고 총으로 또 아베가 피살당하는 그런 굉장히 심각한 그런 정치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거는 특별법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법이 없다 이거지. 뭐 종교단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제 비영리 재단법인 보통 이제 비영리 재단법인이거든요. 재단법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재단법인 뭐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단법인은 이제 사람이 모이는 거지, 사람. 예. 이제 정당 같은 거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법인격 이제 등록하고 받으면 전형적인 사단법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당은 이제 법인격 허가 등록을 받고 하면 그게 또 통제를 당하니까 정당의 자유가 침해된다 해서 이제 법인격으로는 안 합니다. 그게 이제 비법인 사단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당이. 근데 이제 뭐 통일교는 재단법인이고 비영리 재단법인 종교단체들은 서울시에 등록 허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산되고 청산되고 뭐 국고에 뭐 기소되고 이게 되느냐. 조원철 그 법제처장이 우리는 민법에 있는데 굉장히 불법적인 게 장기적으로 또 심각하게 그것이 많이 나온다면 그런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 한해서 민법에 따라서 설립 허가 뭐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언론에 다 보도됐죠. 거기에 대한 분석이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데 대통령이 물은 거는
설립허가 취소? 그런 거는 뭐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해산해서 없애버려라. 그 다음에 재산은 국고에 기소시킨다. 이제 또 일본의 최근의 사례가 있으니까, 일본 통일교.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건데, 뭐 이상한 떠떠미지근한 뭐 갑자기 설립허가 취소, 그게 뭐 해산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게 아무 설명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신있게 설명드리느냐. 대한민국에 아마 이병철 변호사 말고는 이걸 제대로 아는 변호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변호사가 평생 변호사 해도 민법 총칙 부분, 앞부분에 그 비영리 재단 사단법인의 그 이제 해산 청산에 관해서 있거든요. 그거는 사법고시 칠 때도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공부를 한 변호사가 없어요. 두 번째, 실무적으로 그거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종교단체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또는 서울시가 너 해산해 막 이렇게 소송 붙고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종교단체는 웬만하면 손을 잘 안 대죠. 뭐 세금도 안 내고 해도 교회 뭐 불교 다. 왜? 이 종교의 자유를 잘못 건드리면 이거 진짜 엄청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특별 대접을 하죠. 또 종교인들이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잘못되면 선거에서 그냥 박살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죠. 어느 나라나 그거는 똑같습니다. 또 우리 대법원 판례도 일반적인 뭐 어떤 단체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과 달리 그런 종교 단체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보호의 그 정도가 강하다. 그래서 종교단체를 해산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공권력의 행사는 극히나 제한적으로, 극히나 보충적으로 도저히 없애버리는 것 말고는 도저히 답이 없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신천지라는 그 종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코로나 때 뭐 방역도 위반하고 그 신천지, 그때 이거 안 돼 해서 또 한판 붙자 했던 경기도지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천지 사건에서 그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신천지가 이겼어. 신천지라는 종교단체를 해산으로 하는 정부의 공권력은 위법이다. 신천지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게 덤빌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까지 지시를 2번씩이나 해가지고 만약에 통일교를 해산, 재산을 확 다 뺏어버린다. 재산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그 잘못 건드렸다가 패소했다 이러면 완전 개망신이죠. 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민법에 그 사례를 들어서 보면 그 우리 국민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2017년도였죠. 그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라는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기업들한테 돈을 막 한 800억이 넘는 돈을 출연을 받았죠. 그게 처음에는 다 뇌물이었다 했다가 뭐 이제 상당 부분은 또 뇌물이 아니다. 이제 독일의 최순실 딸 정유라한테 삼성이 그 말을 제공한 것, 이제 그것은 뇌물로 인정이 됐다. 하여간 그 미르재단, 문화재단이고 K스포츠재단, 스포츠재단이죠. 그래서 그것은 문체부가 등록 허가를 해준 것인데 이제 그 사건이 워낙 컸잖아요. 그 제가 그 사건 미르 K스포츠재단 그걸 6년간 제가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만큼 비영리 그런 재단법인의 그런 해산 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 미르재단이 2018년도에 굉장히 신속하게 왜냐하면 소송을 거기서 포기를 해버렸거든. K스포츠는 끝까지 소송을 했기 때문에 한 6, 7년 걸렸고 어쨌든 간에 이제 미르재단은 이제 바로 그러니까 절차가 이렇습니다. 니네들이 나쁜 짓을 했다. 그때는 이제 박영수 특검, 그 밑에
이제 윤석열이었죠. 이분들의 운명이 지금 완전히 그냥 거꾸로 된 거지. 박영수도 대장동에 또 뭐 돈 먹고 해서 감옥서 가 있고. 예, 참 역사라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때 국민의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국민검사 박영수, 제가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거든요. 너무 잘 알지. 대장동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최근에 그 대장동에 대한 1심 판결이 났잖아요. 또 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뭐 너무너무 잘 알죠. 대한민국이 아마 저만큼 속속들이 아는 건 그 담당했던 검사들도 제만큼은 모를 겁니다.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7,800억이에요. 7,800억. 그거를 그 김만배 그 나무 변호사 그런 자들이 처먹도록 놔둔다? 그건 국가도 아니야. 네. 제가 지금도 다시 경고하는데, 김만배, 남욱 씨, 그거 당신들이 못 먹어. 알겠어? 특별법을 만들든 뭘 하든, 그거는 다 뺏어 올 거야. 그거는 대장동 입주민들, 성남 시민들, 경기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돈이야, 이 양반들아. 니네들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경고해. 니네들이 아무리 그 재산을 빼돌려봐, 나중에 그것 자체가 다 니네들의 범죄로 다시 추가가 될 것이다. 네, 경고를 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 미르재단은 이제 이 나쁜 짓을 했다, 최순실 등등이 뇌물을 받는 통로였다 해서 처음에 해줬던 설립 허가를 해준 그것을 허가를 취소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게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어떤 경우에 그 비영리 재단법인을 없애버릴 수 있느냐, 우선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처음에 허가 조건에 위반된다, 또는 그 재단법인이 어떤 그 법인의 목적을 이미 다 달성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익의 위해, 공익상에 굉장히 위해를 가한다. 이제 이런 경우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이제 발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법인에 대한 해산 절차가 있고, 사단법인은 해산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뭐 등등등등 있는데, 재단법인은 그냥 재산이 모인 거기 때문에 해산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고요. 신속하게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돈. 그때 미르재단의 그 잔존 재산이 462억이었어요. 462억.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정관을 일단 봐라. 정관에 유사한 어떤 그런 공익적인 재단에 기속시킨다 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정관이 없고, 그리고 뭐 쥐하고 비슷한 다른 거 만들어 가지고 그게 돈 빼돌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국고로 기속한다, 이렇게 민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르재단의 462억 원은 국고로 기속이 되었다. 미르재단은 이제 해산 사라졌다. 그 미르재단의 그것도 재단 법인이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면 다 이제 말소가 돼 있죠. 자,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통일교도 비영리 재단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데 미르재단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때 미르재단은 대기업들이 막 몇백억을 내고 한 40개의 대기업들이, 그리고 대통령 박근혜와 또 안정범 경제수석 등등 어떤 내고를 했다. 지네들 기업의 특혜를 받으려고 무슨 롯데그룹은 면세점 뭐 이런 특혜 그래 등등, 삼성은 또 뭐 이재용이가 어떤 권력 승계, 회장직 승계 뭐 이런 등등의 특혜, 그 대가성이 있다, 뇌물이다,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나중에는 그 뇌물죄가 다 무죄가 났잖아. 그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심각한 범죄가 통일교 수사 결과 나오느냐.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아마도 이제 당시 집권당에 돈을 많이 뿌렸겠죠. 당시 집권당 중요한 의원들한테 돈을 많이 뿌렸다. 이제 이런 게 앞으로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집단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일교,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통일교 그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 서울시가 해야 됩니다. 100% 소송 들어옵니다. 통일교는 아마도 엄청난 소송 비용을 써서 엄청나게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아마 소송을 할 겁니다. 이 재판은 끝나는데 보통 한 5, 6년 걸리거든요. 제가 해봐서 잘 알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겠죠. 네. 그 통일교의 운명이 달린 거니까 사람으로 하면 사형 선고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산, 그리고 그 돈에 대한 국고기소. 이제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통일교 재단법인의 소유로 돼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등등 은행 예금이라든가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뭐 천정궁이다 해서 한학자 씨의 금고에 뭐 280억 내지 300억 원의 현찰이 항상 있었다. 뭐 그걸 포함해서 현찰은 이제 현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뭐 한학자 총재 통일교 소유다 뭐 여타 뭐 부동산 이런 게 엄청 많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뭐 대충 뭐 그 제 개인적인 어떤 추론으로는 통일교는 또 수많은 그 주식 회사가 있잖아요. 사업하는 뭐 일화라든가 세계일보라든가 뭐 엄청 많잖아요. 이제 아마도 또 많은 그 재산은 그야말로 주식 회사의 어떤 소유로 또 법률적으로 또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다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을 거거든. 재작년에 일본에서 일본 통일교가 해산 청산되는 것도 당해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추론을 해봅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수사 및 언론의 취재에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겠죠. 자, 이런 절차를 거친다. 통일교의 설립허가 취소, 해산, 그리고 그 엄청난 재산의 국고 몰수 이제 이렇게 간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긴 최소한 5년, 6년 이상의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가서 그 행정소송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문제다. 빨리 속 시원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그것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사례를 제가 다 알기 때문에 K스포츠재단이 소송을 끝까지 했고 7년 걸렸습니다. 7년. 네. 이제 어쨌든 그러한 절차, 법적인 절차가 있고 그걸 이제 법제처장이나 이런 분이 대통령한테 이걸 정확하게 이제 보고를 해서 써야 되는 거지. 뭘 잘 몰라가지고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것도 이렇게 실무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정확히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과 비교하면은 뭐 쉽습니다. 이해하는 게. 네. 그렇게 통일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어지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